여기까지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딱 만드는 방법이 여기 딱 적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차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잠시만요 해서 이거 보고 만들어 주고. 그렇죠? 구매자가 한 3명 있어요. 자, 이 세 사람 다 똑같은 차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부탁을 했을 때 문제 없죠.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면서 이거 설계도 보고 하나 만들어 주고. 그렇죠? 또 설계도 보고 똑같은 거 또 하나 만들어 주고. 똑같은 거라고 볼게요. 또 하나 만들어 주고. 이 사람 모두 자동차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시려면은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똑같은 걸 계속 찍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됐죠? 자, 현실 세계에서도 이런데 이제 프로그램 세계에서도 우리가 프로그램 세계에서 만약 자동차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그릴게요. 자동차. 이렇게. 자, 자동차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만들려면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가 하나 필요하다 그랬죠? 요 설계도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처럼 이 자동차를 만드는 장인이 필요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3개가 필요하죠. 자, 사용자가 있을 거예요. 자동차를 갖고 싶은, 사용하고 싶은, 타고 싶은. 자, 이렇게 필요한데 일단 요거를 이 자동차 만들어주는 애를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만들려면 컴퓨터가 설계도 보고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죠? 자, 요 설계도 역할을 하는 게 클래스입니다. 자, 그리고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실제 생산품, 요거를 오브젝트라고 해요. 자, 그럼 설계도에는 뭐가 있냐면 보통 뭐 자동차에 뭐 색상 같은 것도 적혀 있을 수 있고, 그죠? 또는 뭐 속력, 최대 속력,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모델명, 연식,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동차는 기능적으로 달리다. 그죠? 자동차니까 달릴 수 있겠죠. 또는 멈추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자동차 설계도에는 이 자동차에 대한 기능이나 내용들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컴퓨터가 이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들면 요거를 만족하는 자동차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컴퓨터한테 자동차를 만들게 시키려면 설계도를 알려줘야 돼요. 그죠? 컴퓨터한테 너 자동차 만들 때 요 설계도 보고 만들어라고 설계도를 하나 알려줘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클래스라는 형태로 알려주게 되고요. 자, 그럼 컴퓨터는 설계도 역할을 하는 이 클래스를 보고 요 색상이나 속력, 모델명, 달리다 기능, 멈추다 기능이 있는 자동차를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오브젝트라고 하고요. 사람은 이 오브젝트를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용자는. 자, 그래서 일단 클래스와 오브젝트의 관계 아시겠죠? 만약 한 명이 더 있어요. 한 명이 또 차 주문을 했어요. 자동차에 똑같은 거 갖고 싶대요. 자, 그럼 컴퓨터한테 요청을 하겠죠. 차 한 대 만들어주세요. 자, 그럼 컴퓨터가 역시 똑같은 차를 만들어야 되니까 뭘 봅니까? 설계도 보고 정확히 똑같이 생긴 자동차를 또 만들어낼 거예요. 이 둘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같은 설계도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자, 이것도 이제 오브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가지면 돼요. 그렇죠? 자, 자동차 2대 필요하다고 설계도 2개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설계도 하나만 있으면 되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 컴퓨터가 찍어내면 돼요. 계속 필요한 만큼. 그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클래스랑 오브젝트의 관계 아시겠죠?
클래스는 한 개고요.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실체 오브젝트들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대량 생산처럼. 그리고 이 자동차를 만들어주는 주체가 컴퓨터니까 컴퓨터한테 우리는 설계도만 잘 그려갖고 건네주면 돼요. 그럼 얘가 그 설계도 보면서 잘 만들어줄 겁니다. 요거를 실제로 이제 코드로 한번 해볼 거예요. 코드로. 자, 그림이 좀 지저분하니까 새로 하나 열고. 자, 이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저 새로 열었습니다. 자, 보시면 클래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것도 클래스였는데 이제 이 C샵은 그 프로그램 단위가 클래스 단위로 가요.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브젝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로는 오브젝트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뭐 객체 이렇게 부릅니다. 객체.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컴퓨터상으로 표현한 거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서 얘가 이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이 이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 설계도로 우리가 오브젝트를 만들어낼 거예요. 자, 그럼 클래스가 필요하죠. 다시 컴퓨터한테 일단 뭘 알려줘야 된다? 이 설계도를 알려줘야 돼요. 설계도. 자, 그럼 우리가 설계도를 직접 만들면 되거든요. 만약에 자동차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자동차를 좀 이제 생각을 해요. 자, 저거 이렇게 자동차 하나 만들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솔루션 익스플로러라고 있죠. 솔루션 탐색기. 다 있죠. 리플 혹시라도 리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입니다. 여기 파일스 이렇게 하면 추가할 수 있어요. 요거 더하기 버튼 누르면 요건 파일 추가하는 거고 요건 폴더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벗어나서 요걸 쓰는 게 좋아요. 좀 있으면 유니티를 쓸 거니까 이 툴이랑 유니티랑 연동이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저희 프로젝트 저는 콘솔 앱 10인데 여기 우클릭을 해서 우클릭할게요. 클릭해서 여기 add라고 있습니다. 또는 추가. 한글로는 추가, 영어로는 add. 그리고 새 항목 또는 new item. 자, 뒤에 잘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요 add 또는 추가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new item 또는 새 항목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눌러서 클래스 선택해 주시면 돼요. 설계도 만들 거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를 선택하고 add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있죠, 이름. 자, 이름 하나 정해 줄 건데 자동차 만들 거니까 카라고 하겠습니다. 카라고 할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실행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데요. 어떤 약속이거든요, 이거. C샵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약속인데 제일 앞에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해주셔야 돼요. 소문자로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안 지켜주면은 여러분들 코드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읽는다라고 했을 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서 애들을 해볼게요. 자, 됐죠? 클래스가 하나 또 이렇게 생겼죠? 자, 이 네임 스페이스는 아직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그냥 일단 내비두고요. 자, 그럼 카라는 설계도가 하나 또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설계도 하나였는데 설계도가 두 개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카를 디자인을 할 거예요. 이제
설계도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자, 보통 뭐 색상이나 속력 이런 거, 특히 속력 같은 거 숫자로 나타내죠. 자, 그래서 자동차의 어떤 정보를 저장할, 그러니까 표현을 하려면 변수를 우리가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0이다라는 숫자를 자동차의 속력으로 쓰고 싶어요. 이 100이라는 걸 우리가 언제든 원할 때, 속력을 원할 때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변수죠. 어떤 상자에다가 딱 저장해 놓고 앞에다가 뭐 자동차 속력이라고 적어 놓으면 자동차 속력 필요할 때마다 그 상자 안에 있는 값을 꺼내오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동차 속력, 최대 속력. 인트 스피드로 간단하게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최대한 자동차를 표현해 보면 돼요. 그리고 자동차라는 게 아까도 보시다시피 이제 달리다, 뭐 멈추다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기능들은 어떤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데이터가 막 처리되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자, 우리는 요 자동차의 기능을 단순하게 일단 출력으로 할 거거든요. 출력. 자, 출력으로 할게요. 자, 우리가 출력을 어떻게 하냐면 콘솔 점 라이트 라인 이렇게 하죠. 자동차가 달립니다. 자, 근데 빨간 줄이 떠요. 자, 빨간 줄 뜨는데 왜냐면 이 클래스 안에서는 출력을 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출력하지 않았나요? 자, 잘 보시면 우리가 출력하던 부분 보세요. 자, 여기가 없네. 자, 요거 한번 복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출력했던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쵸? 여기도 메인이라는 함수죠. 그죠? 자, 그래서 콘솔을, 그러니까 출력을 여기서 했어요. 제가 첫 시간에 프로그램의 시작은 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프로그램은. 요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요거를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한다. 빨간 줄 뜨죠? 자, 기본적으로 C샵은 여기 클래스 안에 변수랑 함수 요 두 개밖에 못 적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정의, 변수 선언 요렇게밖에 못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연산이나 여러분들이 연산, 출력, 처리 이런 컴퓨터가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될 때 있죠. 그럴 때는 이런 거는 클래스 안에서 못하고요. 이런 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함수입니다. 요거 조금 이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그냥 딱 이렇게 아시면 돼요. 클래스에서는 변수 선언하는 거, int a는 10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나 아니면 함수 정의 있죠. 함수 정의 뭡니까? 코드 저장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테스트라는 함수 만든 거죠 지금. 요거 함수 정의 또는 변수 선언.
요거 말고 다른 거 어떤 작업하는 거는 다 메서드, 그러니까 함수 안에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규칙입니다. 규칙. 이런 데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바깥에서 뭐 a 더하기 다시요. a 더하기 뭐 10이다. 이런 거 못합니다. 여기선. 이것도 뭐 연산 또는 작업의 영역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뭔가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다 함수 안으로, 함수 안에서 실행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일을 하시면, 이거 잠깐 지울게요. 다시. 자, 다시 자동차로 와서 자동차가 달립니다. 이거 수행하고 싶으면 클래스에서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럼 이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함수에다 저장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 코드를. 자, 해볼게요. 자, 이 스태틱이라는 걸 붙이고, 자, 이름은 run이라고 해보겠습니다. run. 됐죠? 자, 근데 자, 요 스태틱 퍼블릭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실 텐데, 요건 이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은 자, 이 메인에 우리가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이 메인 있죠. 이거는 무조건 필요해요. 이건 약속입니다. 메인에 이 스태틱이 붙어요. 자, 근데 우리가 새로 만드는 클래스 있죠. 새로 만드는 설계도. 자, 거기에서는 스태틱을 일단 뺍니다. 다시요. 이 메인 있죠. 이 메인이라는 함수는 무조건 존재해야 돼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왜냐면 프로그램이 이 메인이 호출되면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똑같이 메인이라고 해야 되고, 이 형식도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이거는 약속이기 때문에 C#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메인이라고 적혀있는 이 메인이라는 함수가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를 만들 때는 다 스태틱을 붙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새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설계도를 하나 새로 만들죠. 이때는 일단 스태틱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가 같이 살펴보고요. 스태틱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자동차 설계도에는 자동차의 속력과, 그죠?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달리기 기능, 이 두 가지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죠? 설계도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설계도를 통해서 자동차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달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의 최대 속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프로그램 여기로 돌아와서요. 메인으로 돌아와서요. 프로그램 무조건 여기서 시작된다 그랬죠? 자, 여기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제 이 파일 두 개를. 자, 여기서 자동차를 달리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자동차 달릴 수 있으니까. 그죠? run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되죠. 해볼게요. 우리가 함수 호출은 이렇게 하죠. 자, 다시. 아이고,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자, run이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게 빨간 줄이 뜨거든요. 자, 왜냐면 이 run이라는 기능 함수를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 여기서 하나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똑같이 클래스 하나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우리 프로젝트 선택하신 다음에 add new item 새 항목 클래스. 자, 이번에는 이름을 person이라고 해볼게요. person. 자, 이렇게 person이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add를 해볼게요. 자, 이 person 클래스는 뭡니까?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예요. 그죠? 사람 설계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거 컴퓨터가 하는 일이니까 컴퓨터한테 사람이라는 개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설계도를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똑같이 해볼게요. 사람도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뭐 나이라든지 이름, 고향, 그죠? 뭐 하나만 이렇게 해볼까요? 나이 20살 이렇게 저장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달리기 할 수 있죠. 그죠? 자, 한번 얘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달립니다. 자, 그럼 설계도가 총 3개예요. 그죠? 자동차 설계도, 사람 설계도, 그리고 메인 프로그램이 소속되어 있는 프로그램 설계도. 그리고 여기가 시작이라 그랬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1번째 라인 런을 해요. 자, 그러면 얘도 런을 할 수 있고 얘도 런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자동차도 런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사람도 런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런 시키면 누구를 시킬 겁니까? 기준이 없죠. 모르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뜬금없이 런 하라고 하면 누구를 런 시켜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런을 앞에 주체를 붙여줘야 됩니다. 주체. 자동차한테 런을 시키고 싶은 건지 차한테 런을 시키고 싶은 건지. 우린 자동차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카라고 해서 점을 붙입니다. 이 런이라는 기능을 가진 주체를 앞에다가 점을 이용해서 붙여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 좀 이상하죠? 일단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누구한테 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결했어요. 앞에 주체를 붙여서, 그렇죠?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를 이렇게 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빨간 줄이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문제냐면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라는 거는 설계도라 그랬죠. 그렇죠? 자동차가 아닙니다. 자동차 설계도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설계도한테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에 대고 달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설계도가 달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실제로 달리는 건 설계도가 아니라 설계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요 실체, 오브젝트라고 불리는 실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 설계도를 만드는 거고요. 설계도를 지금 만들어서 컴퓨터한테 알려준 상태입니다. 설계도를 만들었다는 건 컴퓨터한테 자동차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여전히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동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만들어 달라고 안 했으니까. 그래서 컴퓨터한테 설계도를 바탕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정말 컴퓨터는 시키는 것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아시면 돼요. 자, 자동차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명령은 이렇게 new라는 문법적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C샵에서 new라고 하면은 컴퓨터는 뭐 만들어 달라는 얘기구나라고 알아들어요. 그 뒤에는 설계도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지금 설계도가 3개잖아요. 그렇죠? 그럼 new만 하면 또 뭐 만들지 모르죠. 그래서 너 자동차 만들어라 라고 해서 자동차 설계도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가로 열고 닫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하면 자동차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이제 자동차 클래스 클래스부터 만들어진 오브젝트 객체. 자, 용어가 이게 되게 불리는 용어가 다양하거든요. 인스턴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오브젝트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유니티에서도 오브젝트라고 많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래요. 자, 설계도, 그리고 컴퓨터, 요거는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 자, 지금 이 클래스죠. 자동차 클래스예요. 우리가 여기다가 뭐 했어요? 런이라는 것과 스피드라는 거 설계도에 적어놨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는 요거 보고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자동차를 대충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또 자,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요게 15번째 라인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new 해서 이렇게 명령을 해야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동차가 한 대.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자동차가 뭐 레이싱 게임을 만든다라고 해서 막 자동차가 몇 대 더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만들어 달라고 해야 돼요. 지금 한 대밖에 없으니까 자동차를 3대 만들고 싶다. new car. 요 설계도 보고 만들어라 이거죠. 똑같은 거 하나 또 나오겠죠, 그럼. 자, 이렇게 한 줄 더 추가하면 이렇게 정확히 똑같이 생긴 게 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또 주문 한 번 더 해요. 주문이랑 비슷하죠. new 한 번 더. 자, 이렇게 new를 3번 하면 이렇게 3개 생기는 거예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공장에서 막 찍어져 나오듯이 똑같이 생긴 오브젝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왜냐면 정확히 같은 설계도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동차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근데 여러분이 만약 지금 사용자 입장이에요. 자, 그럼 자동차 세대 중에 한 대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뭐 다 똑같이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한 대만 가져가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자동차를 선택하고 싶어요. 두 번째 자동차. 자, 두 번째 자동차를 타고 이제 달리고 싶은 거죠. 그럼 정확히 두 번째 자동차를 선택을 해서 달려야 되는데, 보시면 이거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 여기서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지금. 그죠? 세 개가 똑같이 생겼죠. 코드도 똑같고요. 그 만들어진 이 객체 자체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지금.
달리라고 했을 때 얘가 달려야 되는 건지 얘가 달려야 되는 건지 얘가 달려야 되는 건지 구분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아이폰 같은 경우 아이폰을 블랙 색상으로 친구랑 같이 샀는데 학교를 가보니까 친구 2명도 똑같은 블랙으로 아이폰을 샀어요. 그럼 그 세 개의 아이폰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완전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개는 다른 폰이죠. 그리고 제조사에서도 그 세 개가 다른 폰이라는 걸 구별하기 위해 뭘 하냐면 보통 제품 번호, 뭐 모델 번호, 일련 번호 같은 걸 부여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외관상 완전 똑같은 세 개의 핸드폰이 그 일련 번호로 구분이 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도 지금 만들어지는 거는 완전 똑같이 생겼거든요. 완전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일련 번호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자동차를 만들 때 일련 번호를 찍어줍니다. 각각.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 2, 3 이런 번호들을 찍어줘요. 자동차에. 정확히 똑같은 자동차인데 일련 번호만 얘가 추가해서 찍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자동차임을 알려면 뭐 하면 됩니까? 쭉 훑어보면서 일련 번호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2번 자동차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2번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일련 번호 2번이 내 자동차다 라고 해서 2번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그렇죠? 자, 기억이죠. 기억. 뭐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련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기억이죠. 저장이에요. 저장. 그러니까 일련 번호를 저장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면 이게 함수의 리턴처럼 일련 번호를 남기거든요. 요거를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두시면 그 일련 번호로 항상 같은 자동차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자,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해요. 자, 변수를 만들 때 이제 여기가 우리는 보통 인트를 많이 썼죠. 또는 스트링. 자, 근데 자동차라는 건 되게 복잡한 개념이거든요. 보시면은 자동차는 인트도 있고요, 함수도 있고요. 여기다 우리가 뭐 스트링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죠? 모델명 해가지고. 그죠? 자, 그럼 이건 인트도 아니고 스트링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뭔가 데이터 타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자동차예요. 그냥. 이 설계도로부터 만들어진 자동차 타입이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같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트링 아니에요. 스트링도 포함하고 있고 뭐 숫자도 포함하고 있고 함수도 포함하고 있는 아주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이 설계도로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이 설계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오브젝트 자동차 이렇게 해볼게요. 자동차 일련 번호라고 할까요? 고유 번호. 고유 번호가 저장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 이거 사람이 자동차를 주머니에 넣어갈 수는 없죠. 그렇죠? 자동차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는 되게 거대하기 때문에 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단순히 변수에다가 자동차 자체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직접 담지 않고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항상 자동차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그 번호만 기억하는 거죠. 고유 번호만. 그래서 와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 요 개념이 좀 중요해요. 자동차를 직접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일련 번호를 저장해서 쓰는 것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요 C1에 저장된 건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 고유 번호가 저장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출력도 해볼 거예요. 자동차 번호. 자, 이렇게 새로운 변수 하나 만들어서 서로 다른 값이니까 변수 이렇게 3개 만들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 기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사람을, 사용자를 잠깐 일로 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변수 3개 만드는 거죠. 이게 C1이라는 변수고요. C2, C3. 그래서 요 1번이라는 일련 번호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2라는 번호가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3이라는 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2번 자동차를 사용하고 싶다. 자동차를 직접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C1, C2 여기에 들어있는 값을 먼저 알아내서 요 값으로서 자동차를 찾아내는 거죠. 자기 자동차가 이 셋 중에 뭔지 모르니까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 얘가 이제 이 변수만 갖고 다니면 언제든 이 자동차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C1, C2, C3 변수 3개가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실제로 달리기 해야겠죠. 자, 이 두 번째 자동차 이거 달리기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동차야 달려라. 근데 이건 설계도한테 달리라고 한 거고. 근데 이제 3개 얻었죠, 자동차. C1, C2, C3.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카가 아니라 C1 또는 C2 얘네들한테 시켜야 되는 거죠. C2한테 런 하라고 하면 여기 저장돼 있는 2번 일련 번호랑 일치하는 객체 찾아서 얘를 달리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 자동차가 달리죠. 어쨌든 이 자동차들은 다 이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달릴 수 있고요. 속도라는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됐죠? 자, 뭐 C1 첫 번째 자동차한테도 달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실행. 자, 자동차 달립니다. 2번 나오잖아요. 근데 정확히 얘는 첫 번째 자동차가 달린 거고요. 두 번째 자동차가 달린 겁니다. 동일한 코드가 실행된 게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 세 대의 자동차 모두 이거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걸 실행할 수가 있어요. 다. 이런 내용도 가지고 있고. 그걸 우리는 지금 3대 만들어가지고 각각 자동차한테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요거 3개 하고요. 자동차 일련 번호까지만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3번 달리죠. 똑같은 코드가 3번 실행된 게 아니라 각각 서로 다른 자동차, 1번 자동차, 2번 자동차, 3번 자동차가 각각 달린 겁니다. 자, 그럼 정말로 자동차 일련 번호가 다른지 궁금하잖아요. 자동차 일련 번호 한번 보겠습니다. 고유 번호.
라고 하고 오브젝트들은 다 고유 번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출력을 할 거니까 자, 그리고 C1 하고 점 해서요. get 해시 코드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C1 점 하면은 이렇게 항목이 나오잖아요. 밑에 그죠? 여기 밑에 나오죠? 자, 여기서 이 get 해시 코드 선택을 해보시면 됩니다. 얘도 가로 열고 닫습니다. 모든 오브젝트들은 다 가지고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C 언어, 그러니까 C# 가지고 이 오브젝트를 만들 때 모든 오브젝트에 다 넣어주는 기능입니다. C#이 그냥 막 넣어줘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C1이라는 변수에 저장된 연결된 오브젝트의 고유번호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3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자동차 오브젝트의 고유번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배치를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1번 고유번호 보고 1번 달리기 하고, 2번 고유번호 보고 2번 달리기 하고, 3번 고유번호 보고 3번 달리기 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 코드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놓치셨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올려드린 코드를 따라 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자동차 고유 번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 언제나 우린 1번 자동차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2번 자동차 찾을 수 있는 거고, 이것만 알면 3번, 세 번째 자동차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이 여기 저장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제가 단순하게 1, 2, 3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좀 큰 숫자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 세 개의 달립니다가 각각 다른 자동차가 실행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컴퓨터로 뭔가를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 자동차든 사람이든 그 어떤 것이든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꼭 그러니까 실체가 존재하는 사물 말고 개념적인 거 있죠. 추상적인 것들.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물이나 개념을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자, 그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만들지 않고요. 설계도를 먼저 만든다. 그것을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로 키워드로 만들고요. 설계도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만들면 컴퓨터는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찍어낸다. 똑같은 것을 대량 생산해서 찍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찍어져서 나온 것들을 우리가 오브젝트, 객체, 인스탄스 뭐 다양한 용어로 부르는 거고요. 객체를 접근해서 객체를 사용하고 싶으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객체의 고유 번호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유 번호를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객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변수 같은 데다가 저장을 시켜놓고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겁니다. 왜냐면 똑같은 자동차를 계속 우리가 사용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 변수를
고유번호를 저장하고 있는 1번 변수를 잃어버린다. 이거 절대 못 찾습니다. 이거 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자동차를 유일하게 자동차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고유번호 이고요. 고유번호는 우리가 이렇게 new 해서 만들 때 주어집니다. 그때 저장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만드는 변수의 타입은 설계도랑 동일한 이름으로 지어주시면 됩니다.